탈북민이 오기 전에 그때 당시는 탈북민이 2000년도 전에 오는 탈북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지 않아요. 진짜 한 명, 두 명 이게 국경으로서 그 이제 분계선으로 군대가 혹시 넘어오든가 뭐 배를 타고 오든가 비행기를 그때 그 비행기를 가지고 온 그분이라든가 혹시 넘어왔는데 조금씩 많이 오면서 나라가 정부가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거 탈북민들에 대한 또 검증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비행기 탈 때부터 좀 많이 이제 기대가 됐고,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엄청난 규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버스에 이제 타기까지 되게 딱딱한 거예요. 그냥 표정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절반 이제 긴장과 이제 절반은 호기심,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가는데, 차량이 많고 뭐 엄청 건물도 되게 크고 이런 것들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죠. 감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제일 강렬합니다. 예, 왜냐면 처음에 서울에 받았던 인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인상이 남고,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조사실 뭐 들어가서 그때부터 들어가서 하니까 내가 이제 독방에 책상 놓고 컴퓨터 있는 방에 이제 저는 국정원 선생님 같이 들어갔잖아요. 매월 며칠 암흑에 조사하면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조사가 쭉 써요. 거기서 쓰라 그래요. 탈북할 때 어느 날 그 동기부로부터 그다음에 고향의 주소, 학교 경로, 현재 직업이 뭐였는가 이런 것까지 쭉 조사가 또 하고 형제가 누구 있었고 이런 걸 자기 그 자서전서 경력에 쭉 출생으로부터 써서 탈북하기 전까지 써서 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서 구글에서 자기 집을 보여주더라고. 내가 살던 집을 찾게 하더라. 하나원에서 나오면 먼저 이렇게 뭐 남한 사회에 대해서 좀 대략 알려주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적적 그런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인 교육이 좀 있죠. 북한에 대해서 나쁘다는 거를 좀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선전을 해요. 교육을 하지 선전이라기보다.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버는 거는 저렇구나 하는 거를. 그다음 이제 실무적인 거 운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건 이제 운행에서 나와서 또 교육을 주거든요. 운행 실무자들 나와서 운행은 이렇게 한다. 근데 저희는 말만 들으니까 그게 잘 표상이 안 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는 듣기만 하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또 들어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또 심리치료사들도 들어와서 강의도 하고. 왜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엄청 그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민자가 그 나라에 가면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 이민한테 네가 살던 세상은 철저하게 잘못됐어. 네가 살던 세상을 잊어버려. 이렇게 강요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 남쪽에서만은 이 탈북자들한테 네가 살았던 세상은 멍땅 악마였고 너는 잘못된 세상을 살아왔어. 다시는 돌아보지도 마. 하고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머리를 아예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국정원에서부터 하나원까지 6개월 동안 전부 우린 그런 교육을 받아요. 너 김일성, 김정은 다 나쁜 놈들이다. 너 구성들 때문에 너네게 죽을 뻔했다.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완전히 강요에 의해서 바꾼다는 게 참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한 짓일까, 이런 것을 밖에 나와서 다시 알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하지만 이 땅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무 찬양법이라는 게 있어요. 북을 찬양하게 되면 감옥에 잡혀갑니다. 법에 걸려요. 그런 상황에서 내 고향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정말 추억이 남긴 세상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라면은 자본주의 원리라면은 뭐 이렇게 학술적인 어떤 그런 건 없죠. 그걸 이제 다 돈, 물질과 결부시켜서 가르치는 게 마인드 자체가 성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게 너무 큰 데다가 압박감을 받는 거죠. 뭔가 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인생을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바람직한 인생을 물질로 기준을 정하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권리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은 인간인 초보적인 권리,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배치돼서 자기가 능력에 맞게끔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실업자요 뭐 이런 걱정이 없이 누구나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걱정 없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시집가면 무조건 내 집이 차려져서 마음 놓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이에요. 이거 외에 더 이 개개인들 인권이 난 사과 먹고 싶어, 딸기 먹고 싶어, 난 바나나 먹고 싶어 이건 개인들의 취향에 대한 인권이에요. 이걸 무조건 다 그게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남쪽에서는 그 중요한 인권은 다 뒤로 하고 이 개개인들의 취향 나는 성서수자예요. 나는 무슨 어떤 종교예요. 나는 뭐예요. 이런 개개인들의 사소한 자유가 인권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은 하나의 개인 이기주의를 명분화하기 위한 하나의 인권으로 보이는 거고 어쨌든 사회주의는 평등을 위해서 평등을 좀 실현해 보자고 나온 사회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인간이 말하자면 본성, 생태적인 제한성으로부터 사회주의는 인간한테는 너무 이상적인 사회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좀 욕심, 이기적이고 이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뭔가 우리는 좀 이상적인 사회에서 좀 평등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저는 인간의 실패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딱 느낀 걸 첫째는 막 혼돈이 왔댔어요. 뉴스를 보니까 맨날 사고 나고 서로 정치가 싸움하고 누가 누구 소리고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하고 그런 게 서로 막 처음에는 갈팡질팡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픈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디 가면은 거의 대부분 말을 해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오픈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도움 받는 게 더 편해서 말하고 저는 딱 한 번 제가 거기서 왔는데 그걸 가지고 좀 뭐라고 한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걔가 일방적으로 거기가 싫어서 막 그거를 막 페북에도 공개하고 막 학교에 다 소문내고 막 다른 학교에다가 그랬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일단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일단 다니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부터 이제 정말 바닥에서부터 아르바이트부터 쭉 해봤는데
그러니까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는 이제 참 냉정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보니까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 서서 이런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핸드폰 이런 저기 뭐야 그 케이스 찍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섰으면 그 금형이 이렇게 축축 돌아가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그걸 갖고 로봇이니까 시간 타이머가 툭툭 돌아가니까 이게 사람이 머리 이게 눈을 딴 데다 팔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계속 다리 아픈데 힘든데 그 내 작업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왜냐면 눈을 딱 팔면 기스가 나서 이제 불량품 나오니까 그래서 야,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사람의 정말 뼈물까지 짜내는구나. 노동력을 끝까지 착취하는구나. 그다음에 북한이 경제 체제라는 게 그래요. 이걸 10개를 만들어라면 10개를 만들면 돼요. 11개 만들면 야 10개 만들었는데 왜 11개 만들었지? 욕 먹거든요.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일하는데 저 일 하세요 하기만 가서 해요. 그다음 옆에 일도 있으면 해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일만 하고 딱 가만히 있어. 근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회사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도 탈북자라는 인식이 안 좋고 자기네 보고 자기네 세금 뜯어먹고 산다고 가라 그러고 막 그런대요. 네, 아직도 이게 편견이 심해요. 나는 한국에 와서 아직도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몽땅 다. 예. 제가 북한에서 험하게 살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할 때 내가 다 이기고 가요. 나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는 혼자서도 스스로 다 해결하면서 가는데 편견만큼은 제가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당당한 의사는 그 누구도 무서운 것도 없어요. 내가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 북한에서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이런 정신을 우리는 배웠길래 응? 위험이란 거 없고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지금 저는 저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고 진짜 힘들고 때로는 그분들을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아버지 남한이 고향이라고 쓰세요. 남한이 고향에서 해방 전에 일본에 갔다가 해방이 끝나서 북한으로 갔다가 북한에서 다시 그 부모 형제들이 소망이 얹으면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가볼까 하는 이 말이 노래처럼 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건 형제와 부모들은 다 오지 못했지만 나는 그걸 대신해서 여기 와서 오늘 현재까지 정착하기까지 삶이 진짜 이 360도를 돌아서 오는 과정이 60년이 됐지 않아요. 세상.